자,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민수자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의 휴일 마타리키 데이입니다. 예. 자, 오늘 날씨는 6도에서 14도. 아주 좋습니다. 날씨는 정말 아침에 약간 약간 쌀쌀 선선하면서 낮에는 아주 좋은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개가 사람을 가리키는 거를 네 글자로 하면? 개인지도. 예. 자, 오늘은 뉴질랜드 헐리데이인데요. 마타리키 데이라 그래가지고, 뉴질랜드의 새해, 이제 1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새해, 예, 하면 되고. 하여튼,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원주민과 가장 화해를 하고, 그러니까 잘 지내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뭘 보면 되냐면, 뉴질랜드 국회의원 수가 123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항상 7석을 마오리족한테 준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투표가 아니라 마오리족 투표라서, 그러니까 마오리족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7명 꼭 주는 거죠. 예, 아주 제가 볼 때는 7석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하여튼, 근데 마오리족들은 남섬엔 잘 없어요. 남섬에는 마오리족들이 잘 안 살았어요. 옛날부터. 왜냐면 좀 추워가지고, 걔들은 이제 추운 거 사실 원주민이었으니까. 그래서 북섬 쪽에 많이 모여 살고, 로토루아 쪽에도 많이 모여 산 이유가 이게 따뜻하거든요. 이게 온천 있고 하니까 모여 살았고. 아무튼, 그래서 북섬에 많고, 남섬에는 어저께 새로 오신 분이, 여기는 흑인도 안 보이고, 미국에서 오셨는데 흑인도 안 보이고, 원주민도 보이지 않는데, 여긴 잘 안 보인다고 했더니,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진짜 저는 여기서 흑인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호주에 가도 흑인 잘 안 보여요. 예. 흑인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 있는 흑인들은, 그분들 얘기하는 거, 미국은 흑인이 약간, 못 사는 계층이거나, 좀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잘 사는 데 있지만, 대부분이. 근데, 뉴질랜드나 호주의 흑인들 제가 볼 때는 좀 다, 완전 흑인들은 좀 되게 지식층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약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온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 온 흑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식층들이 많아요. 제 뇌피셜입니다. 예, 정확한 답변은 아니까 또, 이것도 잘못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네. 예. 아무튼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2030년대 주택 가격은 2021년보다 20% 낮아질 것으로 전망.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인데요. 예, 이거 들어보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2번 녹음한 이거보다 처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서 했는데 그건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은 일리 있는 말은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요즘 이제 집을 하나 사려고 보고 있는데 가격이 좀 떨어지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게 장기적 우상향이 될까? 왜냐면, 근데 그렇다고 안 사자니, 왜냐면 사면은, 이게 근데 돈은 가치가 없어지지만, 주택가선 장기적 우상향이 될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진짜 올라갈까? 왜냐면 사는 사람이, 누군가 나보다 더 바보가 이걸 더 높이 사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장기적 우상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사람들 보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제대로 드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전문가는 주택 가격이 2021년 주택 가격 정점에 비해 2030년대 중반에는 실질적으로 20%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코탈리티가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시장 활동이 회복되고 있지만 가치는 여전히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포메트릭스의 수석 예측가인 게리 스키어너는 앞으로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30년 6월까지 5년 동안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목상으로 보면 2021년 최고치를 2029년 중반에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2021년 최고치를 2029년에는 무조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넘어가는데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2030년대 중반 가격은 여전히 최고치보다 5분의 1 정도 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비해서 주택가격 올라가지만
그 정도의 가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야, 여기서도. 그러니까 장기적 우상향은 맞는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그닥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투기, 이를 위해서 사는 거는 아니고 다르게 해석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안정적 자산.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의 말을 따지면 더 사야 되는 건 맞아요. 예, 사서 현금보다는 하나를 더 사서 이제 굴린다던가 이렇게. 왜냐면 현금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예, 무조건 이게 우리가 연금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지, 좋지. 근데 연금이 지금 붙는 가격이 뭐 지금 주에 우리가 가면 뭐 나중에 뭐 30, 20년 후에 뭐 주에 뭐 600불을 받아야지만 그때 600불의 가치는 지금 600불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은 이자율은 높지만 뭐 그때 가면은 가치는 없습니다. 예, 좀 떨어집니다. 그 얘기 같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 이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14% 하락한 세계 금융위기 당시보다 큰 하락폭이지만 1970년대 하락폭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당시 실질적으로 38% 하겠지만 10년간 높은 인플레이션 조정하지 않으면 여전히 4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 대비를 인플레이션 다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린가 하고. 예. 겁먹지 마세요. 저도 이제 이거 좀 어그로로 끌어가지고 제목을 달 텐데, 그러니까 뭐 사야 되는 건 맞는 거지. 왜냐면 10년 대비 내가 집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비를 낸다 그러면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잘 이제 집값 떨어졌을 때 잘 골라 사시면. 근데 저 이 기사랑 저랑 조금 안 맞은 거는 얘는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올해 말에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지.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혼자서 뇌피셜이니까 혼자서 방구석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예, 연말이나 내년에는.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사세요. 제 말에 이제 너무 뭐 움직일 사람도 없겠지만 움직이지 마시고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진짜로. 왜냐면 제가 너무 민감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뭔가가 안 왔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왜냐면 렌트집을 찾다 보면 지금 매매하는 개발업자들이 매매가 안 되니까 이 집들이 지금 렌트를 흘러나오고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타운하우스 막 6채 지어놓은 사람들 보면은 포세일부터 있고 나머지 3채는 비어있고 그게 다 안 나가니까 3채를 임대로 일단 돌려서 이자나 뭐 이런 비용을 상쇄하려고 내놓은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임대비가 딴 데보다 좀 싸게 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PF 대출이거든요. 요게 거의 바닥까지 안 왔다. 이게 바닥으로 오면은 그 집들 가격이 보호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아마 저는 좀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한국도 지금 뭐 잠깐 지금 뭐 옛날 국법이 지금 적용돼서 막 집값이 지금 올라오고 난리가 났다는데 강남에 막 1층까지 팔리고 막 윗돈 준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지금 나갈 사람 빨리 팔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뭐 뉴스투 보다가 이제 지금 뭐 출산율이 0.68인가 그러잖아요. 뉴질랜드만 1.68인가 되는데 1.7 거의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가 거의 뭐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출산 정책 피지만 출산 정책으로 펴가지고 전 세계에서 출산율 높인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동안 떨어진 출산율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법을 만든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리 속에 갇힌 이런 애를 안 낳는 분위기에 대한 이런 생각을 바꾸기는 하루아침에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 정책을 펴가지고 출산율이 올라간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대로 간다고 봐야 돼. 예.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애를 낳는다. 왜냐? 그 친구들이 한 어느 정도 시기가 흐르면요. 월급에서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노인들이 많아져요. 월급이 실수령액이 엄청 적어집니다. 뭐 제가 어느 유튜브 봤더니 그 MBC에선가 만든 건데 다큐멘터리인데 그거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예, 막 월급에 500만 원만 250도 안 나오고 뭐 미래가 없는 거야. 예. 그게 저출산이에요. 그리고 이민자도 없고 막 다 지금 베트남도 지금 출산율 하락하고 있어요. 다 이런 나라들조차도. 그러니까 로봇이 막 치우고 그러는데 좀 먼 미래 같았지만 그래도 먼 미래는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처음 뉴스에서 좀 제가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저도 놀랐으니까 이 제목 보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구의 4분의 1이 정부 주택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구의 4분의 1이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현 경제학자는 이는 더욱 응집력 있는 주택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사회개발부와 주택도시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37만 7,193가구가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숙박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만 7,568명이 임시 추가 지원과 특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가구는 주거지원금과 임시 지원을 모두 받게 됩니다. 현재 6,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86,454명이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부처에서 공공임대인에게 지급되며 598명이 긴급주택 특별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자가주택 거주하는 가구가 120만 가구이고 임대주택 거주하는 가구는 566만 6천 가구입니다. 와, 그러면 거의 한 170만 가구네. 예, 맞네. 500만이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일단은 아무튼 간에 170만 가구에서 37만 7천 가구가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치면 글쎄 4분의 1이네. 야, 진짜 많이 준다. 이게 말이 그렇지 못 줘도 이게 한 50에 100불씩 나갈 텐데 한 20불 나가는 데도 있나? 그 정도도 나가나? 하여튼 근데 엄청난 금액. 이게 세금 나가서 진짜 얘도 어떻게 사냐 지금. 나라 정부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예. 지금 얘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으니까 더 걷자니 눈치 보이고 지금 나가는 보조금 줄이자니 또 눈치 보이고 이러니 뭐 지금 방법이 없지 지금. 예. 그럼 이럴 때는 저는 그래요. 투자이민이 지금 제가 지금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투자이민보다도 투자이민은 이게 실질적인 투자가 잘 안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민생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솔직히. 오는 사람은 도움이 되고 일부의 그런 사람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크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의 가장 지금 좋은 건 뭐 지금도 고학력자들 지금 영주가 엄청 빨리 나와요. 근데 그거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예. 왜냐면 고학력자들 와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도움이 될까? 근데 거기서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와? 그건 고학력에 약간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데 문제는 뭐냐 오면은 영어가 잘 안 돼요. 똑똑해도 영어 6.5 넘어도 이 영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보다는 사업 비자를 부활시켜야 돼요. 그거를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좀 뭐랄까 고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비자로 만들면 나라가 못하는 일을 이민법이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많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경제활동을 시켜주고 사람을 고용을 창출하게 되면 집값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월급도 나갈까 모든 경기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경기 힘들어도 지금 저는 이민법도 이거는 정말 큰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의 이민법은 너무 탁상행정이야. 지금 제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잖아요. 고학력자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고학력이 영어 좀 되면 대박이고 박사 영어만 되면 그냥 나와요. 예, 요즘 그것도 엄청 빨라. 진짜 빨라요. 예. 뭐 한 2, 3일 만에 연락 와. 이게 뭐냐고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움은 되겠지만
큰 도움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박사 받고 한국에서 잘 나가면 여기 이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나이가 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막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대는 30 초반에서도 잘 안 와요. 예. 온다 쳐도 영어 또 되다 보면 다 나이 먹어. 그러면은 이게 큰 도움이 될까? 예. 아무튼 심플리시티 수석 경제학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이 수치가 임대 가구의 4분의 3, 즉 전체 가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약 2만 5천 가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도움이 되는 숙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 행동그룹 대변인 아이작 건스는 데이터가 비하이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건 뭐냐면은 지금 임대비 올라가고 막 그런데 보조금을 더 주니까 임대비를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예. 그럼 나라는 저는 여기서 궁금증 하나 갖는 거지. 이게 나라는 과연 집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지 렌트비가 올라가는 걸 원하는 건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덜 받고 덜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행정을 만드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기사 같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유엔드 미 실장 두 뉴스를 또 했는데 그게 좋은 기사들은 아닌 것 같고 맨날 이게 좋은 기사는 없네. 뉴스란 게 그런가? 예. 아무튼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서비스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